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신 분이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거창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화려하게 홍보를 했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그냥 딱 얘기해서 놀고 있네 이거였습니다. 정말 글자 그대로 놀고 있더라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아니 이게 지금 알파고를 앉혀놓은 것인지 무슨 뭐 시리를 앉혀놓은 것인지 사람을 앉혀놓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구사하는 단어나 이분이 구사하는 표현이 사람의 표현이 아니었어요. 일상적인 대화를 하듯이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 기계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참으로 제가 기가 찼던 것은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공격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제가 기가 찼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도대체 말을 똑바로 못한다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희한한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홍준표 의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희한한 프레임을 씌워놔가지고 말을 엄청나게 못하고 그리고 또 말을 굉장히 천박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프레임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겠죠. 사람들이 진실을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딱 그 부분입니다. 진보 좌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해가지고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실체를 못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은 프레임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 가지고 꿋꿋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두 사람을 좀 비교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쪽에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고 다른 한쪽에는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프레임을 벗어나서 객관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바라봤을 때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지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갖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죠. 조율 없는 기자회견, 이전 정부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저 사람들은 쇼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열려있고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이전 정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저런 식의 프레임에 걸려들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얘기를 안 듣는 대통령은 본 적이 없다. 이거 지금 AI를 갖다 놓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잘할 것 같다. 이게 지금 상식적인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장면도 논란이 됐었어요. 가운데 손가락을 지금 저렇게 약간 좀 의도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연찮게 수첩을 들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운데 손가락이 올라간 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누가 지금 저거를 가지고 대통령 면전에다 대고 대통령한테 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당연히 비정상적인 사람들 병에 지금 걸려있는 사람들만 저거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김용민 씨예요. 대놓고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명을 하라 이거예요. 저는 저런 모습을 보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 지금 광기다 광기. 손가락 모양을 하는 거 의도적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수첩을 쓸지 안 쓸지 누가 아는 거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대놓고 김용민 씨가 해명을 하세요.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조선시대 임금님을 앞에다가 놓고 뭐 상소문을 올리는 건지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김용민 씨를 보면서 더 기가 찬 게 뭐냐면 김용민 씨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종교인 아닙니까? 종교인.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김용민 씨인데 지금 김용민 씨의 저런 식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커녕 저 사람 어디 아픈 거 아니냐 이런 생각만 지금 들지 않으세요? 이게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지적을 했던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위선인 겁니다. 앞에서는 무슨 뭐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종교적인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해가지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뒤에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모든 것들을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의 저 우연찮은 손모양을 보고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통해 가지고 관용하기는커녕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무엄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김재동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김용민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진보 좌파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위선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자, 이번에 논란이 됐던 미안해 챌린지 기억나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저런 식의 챌린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저 챌린지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단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녹아들어 있을 수도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 챌린지가 지금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입양을 할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아이를 물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물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기를 우리가 대하듯이, 진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대하듯이 아가페적 사랑이 발현이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누구나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입양 아동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은 답변인 거 아니겠습니까? AI가 차라리 낫다라는 게 저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알파고조차도, 구글 지금 AI조차도 저런 식의 답변은 못 내놓을 것 같아요. 아니, 입양을 했다라 그래서 입양했던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그 아이를 바꿔버리면 된다.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해결책을 합치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더 기가 찬 거는 뭐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했던 사람이에요? 인권 변호사였던 사람입니다. 인권 변호사. 그 이야기를 듣고 위탁모도 기가 찬 거죠. 그렇죠?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바꾸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면서 아이는 당연히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사리 바꾸는 사람이라며 아이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정확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아이를 바꾼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아이는 물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저 사건 한 가지만을 가지고 확장을 시키고 부풀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한 근거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생명과 관련된 이슈, 그 이슈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식의 인식인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생명에 대해 가지고 존중하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존중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게 자신의 정치에 도움이 되니까.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뭐라고 합니까? 듣는 사람이 잘못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가 차가지고 기자가 다시 질문을 하는 거죠. 문 대통령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은 인정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 하신 말씀의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런 식의 지금 인식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찍소리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가페적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김용민 씨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게 자기들이 앞에서 강조를 했었던 인권 문제가 됐건 인류애적인 사랑이 됐건 그런 모든 가치가 자기 현실에서는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류애적인 가치, 인간적인 어떤 가치조차도 인류애적인 가치를 강조한다라 그래서 그것이 현실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현실답게 바라보고 현실을 이성적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 그 결과로서 인류애적 가치가 달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얼마나 냉철해 보입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같아요. 오로지 원리 원칙에만 입각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최재형 감사원장도 아이를 입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입양에 대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었죠. 두 아들을 입양하고 난 뒤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입양은 진열대 물건 고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라는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이를 선택하고 난 뒤에도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이를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아무리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아이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고르듯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의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두 사람 중에 누가 도대체 인류애적 가치를 현실에서 실현시키고 있는 사람
사람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미지에 대해서, 프레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쏟고 계세요. 저 사람들이 내뱉고 있는 달콤한 말들, 그 말들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현실에서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는가입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현실을 바꾸고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인류의 저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성적이고 냉철한 마음인 것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이라도 꼭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진실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